자, 그러면 두 번째 강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개별 이슈랑 시장 메인 굵직한 줄거리랑 구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물려도 빠져나올 구멍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냥 천에 뿌려두면 알아서 올라오는 종목들을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모의고사 종목들을 올리잖아요. 근데 이거 뭐 오늘 틀렸다고 해서 실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명제가 뭡니까? 내일 시초가 공략주잖아. 시초가. 그러니까 단발성이야. 단발성이긴 한데 댓글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그날에 밀리더라도 며칠 지고 보면 쭉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후성 같은 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후성 제가 말씀드렸을 때 밀렸거든요. 박살이 났어요. 근데 오늘 보면 어때요? 빵 하고 치고 올라가잖아요. 맞죠? 제가 여기서 추천했거든요. 빵 하고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들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시장의 메인 핵심 테마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오늘 당장 안 올라가더라도 그냥 두면 올라갑니다. 개별 이슈로 별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저는 시장의 흐름상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을 찾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조회수는 많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거 말해주는 데가 별로 없을 겁니다. 알고 보면 별거 아니야. 근데 흐름을 쫓아가는 거, 그러니까 본업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본업이 있는 사람들은 이걸 알려줘도 하기가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면 시장 메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텔레그램 방을 강조해 드리는 거고, 제 영상을 꾸준히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별거 없습니다. 말씀드려볼게요. 이거예요. 거래대금 상위 100 실시간. 이거 하나면 끝납니다. 뭐 굉장한 걸 바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상 별거 없어요.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거든요. 봐봐요. 설명을 들어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중추적인 테마가 뭡니까? 반도체예요. 그리고 앞으로의 계속되는 중추적인 테마가 무엇라고 생각합니까? 반도체라고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57조 원 냈잖아요. 영업이익을. 2분기에는 60조 이상이에요. 이번에 1분기 영업이익을 40조로 추정을 하고 2분기 영업이익을 60조로 추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최근에 리포트를 보면. 근데 이번에 50조가 넘게 나왔으니까 다음에는 60조가 넘게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반도체 쪽의 성과가 좋아요, 나빠요? 굉장히 좋겠죠. 그러니 우리나라의 기둥은 뭡니까? 반도체라고. 반도체 관련 테마는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안에 반도체가 득실득실해야 됩니다. 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전체 거래량 1, 2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가죠. 그 다음에 대우건설이 띵 하고 들어와요. 대우건설은 뭐랑 연결이 됩니까? 지금 중동재건이랑 연결이 되고요. 대미투자특별법이랑 연결이 됩니다. 원자력 건설, 그 외에 인프라 건설, 거기에 지금 돈이 들어가는 게 뭐예요? 대우건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우건설에 자금이 엄청나게 모이고 있는 거고, 그 자금이 지금도 모여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우건설 지금 들어가기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왜? 너무 많이 올랐잖아 지금. 3,000원짜리가 지금 2만원까지 올라가지. 700%가 넘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예요? 자금은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점이더라도 계속 눈여겨서 볼만한 거고, 나는 대우건설이 너무 많이 올라서 못 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외에 덜 올랐던 종목들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자금의 수급이 몰릴 만한 종목을 찾으면 되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DLENC입니다. DLENC는 덜 올랐으니까. 얘는 지금 4만원짜리가 9만원까지 밖에 못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못 올랐고, 그리고 최근에 상승하는 각도를 보면 상당히 가파른 폭으로 올라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돈이 이쪽으로 몰린다는 얘기죠. 대우건설이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니까 차등주를 찾게 되는 거고, 그 차등주로 돈이 몰리게 되니까 각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재건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 건설 쪽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라는 것은 진행 상황이에요. 현재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물리더라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DLENC는 우리 모의고사 종목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제가 그 흐름을 보고 있는 거니까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LIG 넥스원 들어왔죠. LIG 넥스원은 뭡니까? 방산이죠. 방산 전쟁 때문에 올랐습니다. 전쟁 때문에. 그리고 전쟁이 조금 지루해지니까 빠졌죠. 그리고 여기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올라가고 있습니까? 전쟁이 끝나더라도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어수선하니까 중동 쪽에서 K방산을 원하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여기 올라갔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또 뭡니까? 천궁 아닙니까? 천궁 누가 만듭니까? LIG 넥스원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퍼스텍도 지금 관련주로 엮여서 같이 가는 것 같은데 퍼스텍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왜? 청궁2에 대한 실적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산 쪽으로 지금 자금이 몰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계속 몰려가는 거라고요. 앞으로 글로벌 방산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럽 쪽 지금 난리 났죠? 유럽 쪽도 지금 우리나라 방산 원하고 있고 중동 쪽도 원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미국, 중동, 유럽 그리고 아시아 이게 전 세계 아닙니까? 근데 미국은 원래 방위 수출 1위국이니까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출할 가능성은 없겠죠. 그 다음에 중동이랑 유럽을 먹었고요. 아시아 쪽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무기 사줄 애가 없죠. 뭐 일본이 사줄 거예요? 중국이 사줄 거예요? 아니죠. 그럼 전 세계가 살 수 있는 애들은 지금 다 우리나라 무기 사겠다고 덤비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돈이 몰리는 거죠. 원투데이로 몰립니까? 아닙니다. 테마적으로 우상향 그래프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50조를 넘게 냈잖아요, 영업이익을. 그래서 올해만 300조를 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7년도에는 500조를 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죠? 코스피가 지금 5,000피에서 2만피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10,000피는 넘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고점이 갱신이 될까요? 안 될까요? 공점이 갱신이 되겠죠. 지금 고점 부담으로 느끼기에는 시장이 너무나 유리한 상황입니다. 근데 급락이 나오는 것들 있죠. 이 급락이 나오는 것들. 이거 뭐예요? 전쟁적인 외부 변수예요. 외부 변수,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변수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예측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는 거고 없는 건 못 하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그리고 외부 변수가 생기더라도 실적으로 올라가는 녀석들은 물고 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돈이 몰리고 있는 데를 지금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삼성 ENA 이거 왜 올라가고 있습니까? 중동 재건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리포트 하나가 나왔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 본업이 있으니까 저처럼 이렇게 상세하게 알기는 어렵죠. 근데 저는 지금 이걸 본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다 알아야만 하는 상황이죠. 제가 알고 있는 사항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거고. 얼마 전에 중동 재건 리포트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표적으로 두 종목이 나왔어요. 그중 하나가 삼성 EMA고 하나는 DLENC입니다. 이해가요? 그래서 이렇게 강한 상승세들이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중동 재건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삼성 SDI 현대차 나옵니다. 삼성 SDI가 올라가는 이유는 뭡니까? 2차 전지죠. 전고체 배터리고 ESS입니다. 배터리라는 거예요. 배터리. 지금 고유가 상황으로 간 다음에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테슬라의 판매가 최고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고유가로 인해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자금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자금이 몰려가고 있다는 뜻은 이 SS 시장이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중국의 신재생 에너지가 너무 많이 생산이 돼갖고 저장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ESS를 늘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는 안정적 전력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기 설비 관련이라든지 ESS가 다 뭡니까? 배터리입니다. 거기에 로봇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 테슬라는 3분기부터 테슬라 옵티머스 휴머로이드 로봇을 투입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멀리 안 남았어요. 3분기입니다. 3분기면 언제요? 6월, 7월부터요. 그럼 휴머로이드 로봇 관련주들이 또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어쨌거나 다 뭘로 몰립니까? 배터리로 몰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뭘 추천드렸어요? 에코프로 추천해드린 거예요. 장기적으로 돈이 몰리고 있어요? 안 몰리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몰린다니까 이런 것들은. 흐름을 봐야 돼. 이걸 보면은 흐름은 알 수가 있다니까.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야겠죠. 그 다음에 GS건설 뭡니까? 이것도 역시 뭐예요? 중동 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GS건설 어젠가요? 어제 상한가 갔죠. 근데 오늘 빵 하고 떨어진 이유가 뭐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았으니까 밀린 거예요. 그러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풀면 어떻게 되겠어? 날아가겠지. 얼마 동안 막을 것 같아? 단기간이겠지. 그럼 얘가 밀리면 어때? 땡큐지. 잡아볼 만하지. 내 말 이해가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도 있어야 되고 운도 있어야 됩니다. 타이밍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버티다가 빵 하고 들어가 보는 거예요. 물론 차트적으로도 볼 수 있겠지. 하지만 차트가 예측을 할 수 있는 애들은 아니잖아. 사람들의 예상치가 반영되는 게 차트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 참고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실력도 있어야 되고 운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요? 그거 못 맞췄다고 지금 이 봐봐. 댓글 달리는 거 봐봐요.
뭐 오늘도 하락하네요, 뭐 어째고 개소리 멍멍 대박 추천주 모두 급락 나왔네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다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고 당장 오늘 하루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무능해 보이는 거지, 오늘 못 맞췄으니까. 아니 이란이 막을 줄 알았나? 몰랐지. 이해가요? 다음은 뭡니까? 요 DL, ENC 또 들어있죠. 그 다음에 APR 들어가 있어요. APR이 오늘 빵 치고 올라가는 모습 나타났는데 전고점을 위협하다가 빠졌습니다. APR은 뭡니까? 화장품이에요. 화장품 실적이 좋다 그랬죠. 아까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보면 말했지만 2분기 제조업이 별로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반도체랑 화장품이 좋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APR은 화장품 실적이 좋다라고 또 나와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실적 시즌 다가오면 뭐 화장품 관련주가 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직까지 주가 반영이 안 된 화장품주를 찾으면 되겠죠. 그렇게 추천주가 나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이해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께 추천주를 드릴 겁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추천주도 있고 영상에서 말하지 않고 텔레그램방에서 말하는 추천주가 따로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저희 텔레그램방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밀리면 밀릴수록 뭡니까? 밀리면 밀릴수록 지금 사람들이 관심이 조금씩 덜하다라는 테마입니다. 여기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 있죠? 여전히 관심이 많습니다. 주가는 밀리죠. 주가는 뭐 크게 올라가진 않는데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얘는 반드시 올라가요. 얘는 반드시 올라갑니다. 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급작스러운 하방 양세가 나와준다는 것은 뭡니까? 기회라고요. 지금도 뭐예요? 주가 크게 못 올라갔죠.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 오늘 나온 리포트를 보면 말이죠. 가스터빈 있죠. 이 가스터빈을 원자력이 이제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 미래에너지잖아. 신재생 에너지 아직까지 수율 안 나오고 이것도 지어야 되는 분위기잖아. 근데 가스터빈은 뭐예요? 가스터빈은 바로 쓸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 대미투자 특별법 해갖고 우리는 미국에다가 발전소 짓게 될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들이 전력 긴급 경매라는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미국 빅테크들이 직접 공장을 지으라는 내용이에요. 이거를 트럼프가 올해 1월에서 2월 그 사이에 이야기가 나온 거고요. 이거 행정적으로 정리 들어간 다음에 7월에서 9월 사이에 결과 나올 겁니다. 행정명령으로 나오든 뭐가 되든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발전소 관련주들이 미친 듯이 튈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큰 돈의 흐름이잖아. 큰 돈의 흐름은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에 투자를 하면 수익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야 한다. 이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거나 오늘 나온 리포트를 보면 가스 터빈에 대한 이야기 강조하는 분위기가 나왔어요. AI 발전은 가스 터빈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슬슬 움직임이 나타날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XAI 있죠. XAI에다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미 가스 터빈을 넣었거든요. 그 얘기는 미국의 데이터 센터라든지 AI 발전소를 짓는데 가스 터빈이 반드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급이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거든. 더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대한광통신 나오잖아요. 최근에 미친 듯이 상승세가 나왔죠. 이제 상승세가 그만 갈 때도 됐는데 여전히 상위에 랭크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얘는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봐요. 이게 뭐예요? 엔비디아가 NV링크라는 기술을 개발했어요. NV링크라는 기술은 여기 CPU들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데이터 센터에. 얘네들 간의 연결을 광통신으로 연결해서 네트워크를 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지금 GPU니까 엔비디아만 해결이 되는데 뭐 구글이 만든 칩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칩이라든지 독자적인 칩들 만들었잖아요. 그 칩들도 다 NV링크라는 네트워크 환경 속에서 돌아가게 만들어서 이 네트워크 환경을 아예 아도를 치겠다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핵심적인 게 뭡니까? 광통신입니다. 그래서 광통신 관련주가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엔비디아도 직접 광통신에다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광통신주가 날아가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흐름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미국장의 광통신 흐름을 봐야 돼요. 미국장의 광통신 흐름이 얼마나 지속되고 있는가. 거기에 흐름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보조적으로 따라가는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중심에는 대한광통신이 있고요. 이해가요? 그러면 이제 대충 느낌이 오죠? 시장은 무엇에 집중을 하고 있는가? 아직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서 자금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건 뭡니까? 중동재건, 반도체입니다. 그럼 지금 중동재건이랑 반도체 얘네들은 물고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왜? 중동재건은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고 반도체는 앞으로도 실적이 계속 좋을 거고 거기에 화장품
한 달간 바짝 할 겁니다. 실적으로 인해서.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광통신 같은 테마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쯤 하고 그만두지 뭐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럼 신규로 치고 올라오는 건 뭐예요? 중동 재건이랑 화장품. 여기에서 추천주 나와야 되는 거지. 그리고 곧 TSMC 실적 나오잖아. 반도체 또 반짝하겠지. 반도체 관련 실적 나와야지. 그리고 2차 전지는 있잖아. 2차 전지. 2차 전지랑 재생에너지. 이쪽도 여전히 관심이 많은 분야지. 그러면 지금 가장 대세가 되고 있는 이 테마들에 대한 추천주가 나와야지. 그래서 화성 밸브 추천해서 지금 상한가를 먹었던 거고 오늘 또 상승세 나오잖아요. 중동 재건. 그리고 스틸 관련주도 올라가잖아요. 스틸 관련주 뭐 올라가요? 피팅 여기 보면 부국철강 오늘 상한가 같잖아요. 하이스틸 22% 날라가고. 중동 재건 쪽으로 지금 돈이 몰리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파이프 쪽으로 지금 돈이 몰리고 있는 거예요. 중동 재건 쪽은 계속해서 자금이 몰린다는 거지. 건설 쪽에서 지금 파이프로 슬쩍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파이프는 커요, 작아요? 작죠. 왜?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잖아. 근데 작지만 강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거니까 단타로 치고 빠지기에는 괜찮죠. 물고 들어가야 되는 건 여기 있는 테마들이고. 내 말이 이해되시죠? 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시장의 중심이 되는 테마들 중심으로 여러분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흐름이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시장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고 단기적으로 물리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중심에서 이 가장 핵심이 되는 테마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우리는 수익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요. 흐름 계속해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기회는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지금 전쟁 상황이 나와서 외부 변수가 너무 엎치락 뒤치락 하니까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천했던 추천주들은 계속해서 상승세에 나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 수익으로 빠져나왔잖아요. 손해본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추천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채널 좀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실력에 비해서 너무 안 유명해요.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